있습니다. 상황관 인사는 조나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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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6월달 중반이 됐는데 제가 최근에 미용실에서 파마를 했어요. 그 미용실 갈 때마다 보통 보면 항상 그 직원들이 저희 손님들한테 해준 이야기가 똑같이 딱 있잖아요. 머리를 이제 깎고 나서 머리 감으러 갈 때 항상 하는 말, 물 온도는 괜찮으세요?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도 뭐 보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딱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게 고객의 기분, 심리, 상태 파악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투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용실에서는 보통 뭐 파마하는 거나 38,000원, 4만원 때 집을 사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은 몇 억대짜리를 사러 오는데, 비단 미용실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과연 나는 상담을 할 때 얼마나 손님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보통 보면 뭔가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설명충, 무슨 충, 뭔가 그 설명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손님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내 할 말만, 내가 준비했던 말, 내가 준비됐던 멘트, 이런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손님의 기분을 묻지도 않고 계속 내가 내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는 상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육은 그게 아니죠. 대부분 팀장님들, 대표님 알려주셨던 게 정보 파악, 정보 활용, 이것 전체를 아우르는 게 각 짜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대부분이 이제 손님이 처음에 딱 들어오면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동태를 확인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이 사람에게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다음 내가 할 말은 뭔가, 내 할 말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손님의 이야기에 듣지도 않고 귀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내 입만 위주로 생각을 하는 상담이 많더라고요, 은근. 근데 그거를 상담에서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끝나고만 아쉽게 남는데, 근데 진짜로 우리가 흔히 또 많이 듣잖아요. 업무 계획을 할 때든 상담 복귀를 할 때든 상담을 할 때든 내가 아니라 팀장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박동빈 대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스스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생각이 나잖아요, 보통 하다 보면. 그토록 친근감 많이 배우는데 목적이 친근감이 되어버리는 상담도 있죠. 목적이 이야기가 산으로 간다든지, 뭔가 친해지기 위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느낌이 이거 지금 상담이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하고 바뀐 거죠. 목적은 계약이고 그 수단이 친근감인데, 애초에 목적 자체가 친근감만 되다 보니까 이리저리 그냥 친근감을 쌓기 위한 상담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목적이 계약을 하는 상담으로 한다면 계약과 맞는 친근감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항상 또 보면 우리가 일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하면 목적하고 수단이 바뀐 것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세상에 가장 비싼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들인데 내 의견만 이야기를 하고 손님에게 어떤지 형식적으로만 이러이러한데 어떠세요? 이런 질문만 하니 손님들이 느끼기에 어떤 기분일까? 그때 대표님이 아침 조회 해주셨을 때 안내 데스크에 번호 적는 것도 그런데 뭔가 담당자가 뒤늦게 따라가고, 그러면 그 손님의 기분은 어떠한가? TMR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미용실 항상 가면 맨날 기다리는 게 많죠. 손님들이 많고. 그러면 우리 그 미용실 예약을 하더라도 그 미용실 직원이 고객님, 보통 미용실 오면 많이 기다리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 오셔서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몇 시에서 몇 시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살을 너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미용실 전화를 받는다면 우리 기분은 어떤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만 스크립트로만 너가 오면 기다리셔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특히 청주는 더 그런 게 모델하우스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인데, 근데 대부분 미용실을 가면 기다려야 된다는 다 알고 있어요. 다. 근데 모델하우스에서는 진짜 오면 기다려야 되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손님은 알고 있는가? 이걸 먼저 첫 단추를 생각을 하면 내 말이 부자연스러운가 자연스러운가 많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항상 우리가 배우는 게 고객을 위해서를 배우고 있는데 왜 자꾸 필터링을 거치고 나면 나를 위해서가 되는지,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상담을 할 때 내 수수료를 생각을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상담이. 온전히 제가 발연기고 하다 보니까 연기가 진짜 잘하면 내가 진짜 너를 위해서가 잘 될 텐데 그게 아니니까 내가 진짜 진심으로 뭔가 이 사람을 위해 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면 내가 쓰는 단어들도 바뀌고 내 눈빛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상담이. 뭔가 예를 들어서 나 계약 써야 되는데 나 이번에 빨리 시상 타야 되는데 실적 올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상담을 할 때 뭔가 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오늘 그냥 저희끼리 구경만 하러 왔어요, 안 붙으셔도 돼요 하는 순간 뭔가 내 마음이 똥워킹이네, 쓱손님이네, 내 마음이 그냥 도움을 주고 싶은데가 아니라 뭔가 포기를 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배운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절실함을 가져라 라는 말을 배웠고, 그리고 내 마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포기를 하는 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맞는 건가? 뭔가 디테일이 다 안 맞는 것들. 근데 그게 결국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행동으로. 내가 진짜로 도움을 주고 싶고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이 모델하우스 나가면 자칫하면 힐데스타일 계약하면 어떡할까? 혹은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떡할까? 그러면 큰 피해를 볼 텐데 그런 것들을 이 손님은 모를 텐데. 왜? 저희들도 다 몰랐으니까. 부동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MKDNC 들어와서 알게 됐잖아요. 대부분 손님들은 모르죠. 저희같이 모르죠. 그거를 알려주고 도움을 주는 게 우리 역할인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상담을 할 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 손님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배웠던 감도 파악이죠. 감도 파악. 지금 너는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지, 혹은 내 이야기가 어렵진 않는지, 다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상담이 우리가 해야 되는 상담이라고 저는 또 느끼니까. 근데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진짜 내 계약을 쓰고 싶고 내가 돈을 벌고 싶고 내가 돈을 벌면 차를 바꾸고 뭐를 사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대가, 근데 그 내가 오는 보상보다도 이 고객이 이 아파트를 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더 큰 이득을 보고,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여기 수수료 얼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창원에 있을 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받았던 것 중 하나가 김 팀장님한테 진심이라고 배웠어요. 진심. 마음. 진심이라는 거는 진짜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아주 크게 적용이 되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심이라는 건 내가 가식적이고 뭔가 포장을 하고, 근데 내가 진짜 마음으로 여기 청주 사람들이 모델하우스가 경험이 없는데 여기 모델하우스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 딱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일반 상담사랑 우리가 상담하는 스타일이 다 다른 건 다 알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러면 다른 모델하우스 갔다가 여기 오는 사람이면 뭔가 설명충만 계속 듣고 오진 않았을까? 굉장히 조금 거부감이 들진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붙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닐까? 왜 붙지 마세요라고 하는 걸까? 뭔가
모델하우스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한번 갔더니 계약하면 테레비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상담사를 만나고 오니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손님들이. 그러니까 포스코도 왔을 때 여기도 똑같겠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클로징에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언을 막 터졌어요. 손님. 맞다고. 내가 진짜 이런 상담을 왜 이때까지 받고 내가 나이가 60년 넘게 팀장님 같은 사람 처음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모델 다 돌았다. CT도 갔고 오미린 가고 힐데스고 왔는데 다 자기들 아파트만 좋다 좋다 하더라. 기다렸다는 듯이 그 손님의 본심을 다 꺼내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 만났는데. 저는 딱 질문 하나만 했어요. 사모님 모델하우스 많이 다니시면 오히려 혼란이나 좀 복잡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대부분 상담사가 자기 아파트만 좋다 좋다 하고 남의 아파트는 안 좋다라고 하니 사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살았을 때 정말로 편안한 집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만 들으니까 복잡해지지 않으셨어요? 라는 질문을 딱 하나만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진심을. 이게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입장은 아닌가? 진짜로. 모델하우스가 친구들끼리 청주에도 모델하우스 생겼대. 우리 한번 가보자. 모델하우스가 어떤 데지? 이런 것조차 아는 사람들이 분양은 받아봤는지 중도금 대출은 뭔지는 아는지 전매 제한이 없는 거는 어떤 단어인지는 알고 있는지 필로티는 알고 있는지. 근데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도 알겠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전매 제한 알고 있으세요? 뭔가 여기서 모른다고 대답하면 이 직원이 날 무시할 것 같은 심리? 그런 사람들은 네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내는 숨기고 있겠죠. 뭐지? 잘 모르는데. 내 질문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을 꺼낼 수 있느냐 아니냐.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상담을 할 때뿐만 아니라 팀원들 간의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얻고 싶은 목적,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 단톡방에 계약 쓸 때마다 축하드립니다 올라오잖아요. 그때 여기서 담당자들 중에서 계약 파일을 제일 먼저 받으러 가시는 분, 그 가치를 안다라는 거. 내가 그냥 카톡으로 파일점, 눈웃음 2개 이런 사람과 진짜 내가 계약을 많이 쓰고 싶어서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 사람에게 계약이라는 건 결과가 나왔으니까 검증이 된 거니까 어떻게 해서 계약을 쓴 건지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브리핑을 하셔서 또 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내 것으로 흡수하기 위한 사람이라면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파일 구하러 다니는 거. 왜?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거를 진짜로 그 상담을 대한 가치,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들, 내가 아직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근데 보통 보면 뒤늦게 많이들 가죠. 뒤늦게. 뭔가 분위기상이라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고 내 마음이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 그럴 때마다 입사한 목적을 생각을 하면 되죠. 우리가. 입사한 목적. 왜 입사를 했는데 그럴 거면. 뭔가 안주를 하기 위해서 나는 그저 MKDNC 들어온 것만으로도 좋아. 그러면 그때도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남들은 다 돈 버는데 난 돈 못 벌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질문을 하면 나는 당연한 사람이 돼요. 당연한 사람. 근데 또 최근에 느낀 거는 대부분 우리가 상담을 잘하는 담당자나 보면 혹은 업무를 하는 거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 사람은 대단해.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 기준이, 대단하다의 기준이 나는 못하니까 그 사람한테 하는 거. 그러면 팀장님들이 봤을 때 이 잘하는 담당자가 대단하다라고 느낄까? 아니면 당연한 거다라고 느낄까? 나의 기준인지 아니면 팀장님들의 기준인지 내 기준이 낮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창원에 있을 때 제가 처음 이수종 과장님이 계약을 썼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갔거든요. 놀랬대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저도 계약이 꽤 나오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파일을 받으러 왔다고 해서 놀라셨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왜? 내가 이수종 과장한테 배울 점이 있으니까. 내가 잘난 게 없으니까. 각각 개개인마다 장점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저는 그래서 창원에서 절대 안 잊었던 게 최 팀장님이 저한테 백 과장한테 능글능글을 배우세요를 정말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많이. 그것을 진짜로 흡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황 팀장님이 우리 가끔 아침 조회 해주실 때 여기서 담당자들 중에 팀을 가장 그래도 노 과장이 열심히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많이 따라하려고 했어요. 항상 보면 팀을 노동교 과장만 하고 있으니까 뭔가 자극을 받기 위해서 사무실 둘러보면 진짜 노동교 과장만 팀을 많이 하니 아, 자극 받아야겠다, 나도 따라 해야겠다. 진짜 내가 부족한 것들, 내가 잘하고 싶은 것들만 다 흡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들이 계속 따라왔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거는 제가 뭔가 성장을 할수록 똑같이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는 게 당연한 거고, 내 성장을 위해서, 내가 입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마다 뭔가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다르니까 그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면 배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배우는 게. 그러면 나는 단점이 줄어드는 사람이 되고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 미용실 이야기를 했지만 비단 미용실뿐만 아니잖아요. 식당을 가도 뭔가 반찬 세팅해드릴까요? 뭔가 반찬 다 먹은 것 같으니까 뭔가 이렇게 챙겨주는 걸 많이 봤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파는데 이 사람의 의견을 안 묻는다? 정말 잘못된 거, 뭔가 말이 안 되는 거. 어제 최 팀장님이 아침 조회 해주셨을 때 부모님이라면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제가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내가 진짜로 마음이 내 이득만, 내 이익만 하는 건 아니었나. 진짜로 그게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교육과 방향이 맞지 않는데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 내 고집이죠. 내 생각. 근데 제가 전에 조회를 말씀드렸을 때 내 생각들은 돈을 못 벌 생각이라고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들은 다. 왜? 그렇게 했으니까. 이때까지 살아왔던 게 내 생각대로 살아왔으니까. 내가 입사한 날에 내가 과거의 모습이잖아요. 내 생각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생각이 맞으면 돈이 많은 게 맞고, 아니면 아닌 거니까. 그러면은 입사를 하고 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하면 되지 않을까. 제일 쉬운 거, 당연한 거. 처음에는 저는 잘 진심으로 되지 않아서 하는 척을 했어요. 흉내. 근데 그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당연한 게 되더라고요. 당연한 게. 아침 조회 해주시는 거, 팀장님들이 교육을 해주시는 거 다 뭔가 하세요. 뭔가 마음이 안 움직여도 왜? 검증이 났으니까 하자. 하다 보면 이것도 내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을 했던 과정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팀장님들, 대표님 생각과 방향, 교육들이 돈을 많이 버는 쪽이니까 진심으로 내 생각을 버리려고. 한 번에 어떻게 버리겠어요? 한 번에. 근데 그 버리는 속도가 빠를수록, 버리는 게 많아질수록 나는 부자에 가까워진 사람이 된다 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 구호 몇 팀이죠? 4팀. 나오시죠. 네? 나가서요? 네. 요쪽. 여기 있습니다. 아닌데? 목표 볼게요. 자. 오늘 실적이 인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격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자, 오, 준비!